오늘은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 보험 관련 소식들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10가지 뉴스를 그냥 나열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들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잠자는 돈을 깨우는 것부터 내 보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이유까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개인의 역할인데요. 개인의 역할이요? 네,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뭐 알아서 챙겨주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찾고 설계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아, 그 첫걸음이 바로 내 몫을 제대로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잠자는 내 돈 1,309억 원 미청구 퇴직연금 이 이야기군요. 아니 1,309억 원이라니요. 이게 다 주인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이직하고 또 회사의 폐업 때문이에요. 첫 직장에서 만들었던 퇴직연금 계좌, 두 번째 직장으로 옮기면서 새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예전 계좌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경황이 없어서 퇴직연금까지 챙길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상 공중에 붕 떠버린 돈인데 엄연히 내 퇴직 자산의 일부거든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걸 찾는 방법이 아주 쉬워졌다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어카운팅포라는 앱 하나면 바로 조회가 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이런 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있다는 신호죠. 아, 예전 같으면 서류 떼서 직접 은행 찾아다니고 정말 큰맘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최신 주소 정보에 카카오 알림톡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영업점 방문 없이 앱으로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와, 정말 편해지네요. 이건 단순히 공돈 찾기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나의 금융 정보를 기술을 통해 내 손으로 다시 모으는 경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금융정보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 몫을 찾는 것만큼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졌어요. 네, 그렇죠. 특히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등장이죠? 네, 이건 단순한 상품 개정이 아니라 실손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의 대격변입니다. 대격변이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주던 만능보험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나요? 일단 보험료가 30에서 50% 저렴해지고 임신, 출산 관련 진료도 보장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그건 장점이죠. 나쁜 소식, 그러니까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고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높아진다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거 그냥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의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는 문제를 막기 위한 뭐랄까 고육지책인 셈이죠. 아, 필요한 치료는 확실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은 줄여서 건강한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수의 과잉 진료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 악순환을 끊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저희 같은 평범한 가입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있기엔 좀 불안해졌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개인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이제 실손보험은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하는 백화점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 비용을 막아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사회 안전망? 그럼 그 외의 빈틈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나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직접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이라든지 특정 수술에 대비한 수술비 보험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거대한 통보험의 시대가 가고 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담는 레고형 보험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침 요즘 유행하는 미니보험이 딱 그런 개념 아닌가요? 겨울철 독감이나 스키장 사고처럼 아주 구체적인 위험만 단기적으로 저렴하게 보장해주는 상품들이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실손보험이 비워둔 작은 틈들을 이런 미니보험들이 파고들어서 메워주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결국 소비자는 이제 보험사의 상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쇼핑하듯 내게 필요한 보장을 직접 고르고 조합하는 보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직접 찾고 내 위험은 내가 직접 설계한다. 첫 번째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이네요. 네. 자, 이렇게 개인의 역할이 커지는 건 비단 보험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새로운 투자의 문도 개인에게 열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주제인 새로운 투자의 기회와 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가 1.3%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기가 아주 좋아진 것 같죠. 네, 뉴스로만 보면 와, 이제 살림살이가 좀 펴겠구나 싶은데 솔직히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죽겠다고 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괴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실질 국민 총소득, GNI라는 또 다른 숫자 때문입니다. GNI 증가율은 0.8%에 그쳤어요. 아, GNI요? 쉽게 말해 GDP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고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입니다. 아, 국가 전체의 파이는 1.3% 커졌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 같은 교역 조건 악화로 우리 국민의 실제 주머니는 0.8%만 두꺼워졌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나라는 돈을 벌었는데 정작 국민 개개인의 체감소득은 그에 못 미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다들 은행 이자만으로는 만족 못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겁니다. 2026년 3월부터 도입되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즉 BDC 제도입니다. BDC.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나 거액 자산가만 할 수 있었던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를 이제 개인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쏠깃한 이야기네요. 제2의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런 기회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상장도 안 된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요? 깜깜이 투자가 될 위험은 없나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투자자 보호장치입니다. 아, 있군요. 가장 중요한 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총 자산의 5%를 의무적으로 함께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자기 돈을 같이 넣어야 한다고요? 네, 자기 돈을 직접 넣어야 하니까 암호 기업에나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옥석을 가려서 신중하게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죠. 운용사와 개인 투자자가 말 그대로 한 배를 타는 구조입니다. 운용사가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거라면 확실히 책임감이 다르겠네요. 그럼요. 그래도 개인이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또 다른 안전장치는 없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BDC는 일반 주식처럼 아무나 쉽게 뛰어들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이해도를 가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시장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용사는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될 거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기업 투자는 높은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박의 기회인 동시에 쪽박의 위험도 안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렇게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할 길도 열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간접적으로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가 낸 보험료가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묘미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무려 1,145조 원에 달해요. 1,145조요? 와. 이 천문학적인 돈은 그냥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불려야 할 의무가 있죠. 네. 그 투자처가 바로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내가 낸 보험료가 단순히 나의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돈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종잣돈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부심이죠. 내 돈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그렇네요. 둘째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보험사가 이렇게 유망한 곳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튼튼한 수익을 내야만 20년, 30년 뒤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 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나의 미래가 직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주제인 격변하는 보험업계의 속사정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밖에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보험사들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현대해상의 위기 소식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업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현대해상의 3분기 순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반토막이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막대한 적자였어요. 결국 영업과 보상 조직을 통폐합하고 60년대생 임원들을 대거 퇴진시키는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한 회사가 어렵다는 뉴스를 넘어 이게 소비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장 내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이 단기적으로는 고객 서비스의 질이나 보상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담당 직원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보상 심사가 지연되는 식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보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반면에 아주 대조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CEO 전원을 유임시키면서 안정을 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회사의 다른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치 폭풍우 속 두 척의 배와 같습니다. 현대해상이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삼성은 리더십을 유지한 채 묵묵히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특히 삼성의 조직 개편 방향을 보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니어 사업을 통합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여요. 아,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전략이 아니라 업계 1위가 생각하는 보험 산업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위기 속에서 단기 생존에 집중하는 회사와 안정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보험 산업을 뒤흔들 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험에 접목하는 실험에 참여했다고요? 네,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이건 보험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미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공유되고 몇 시간 안에 보험금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와, 서류를 떼고 앱으로 사진 찍어 청구하는 지금의 모든 과정이 사라지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편리하네요. 보험 사기 같은 문제도 줄어들고 계약 과정도 훨씬 투명해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런 신기술 도입 경쟁이 결국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보험 가입과 청구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기술이 이렇게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모시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AZ 금융서비스라는 곳에서 전 직장 연봉의 40%까지 보장해주면서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뉴스는 현재 보험 산업이 가진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딜레마요? 상품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쪼개지는데 아까 이야기한 5세대 실손과 미니보험처럼요. 이걸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줄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인 거죠. 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내 재정과 건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아주 흥미로운 과도기인 셈이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잠자는 내 돈을 찾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실손보험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내 보험 포트폴리오를 직접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와 위험, 또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보험업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까지.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뉴스는 금융 환경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누군가 알아서 해주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이 변화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위험을 해결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당신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보장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진 보험 증서를 넘어 당신의 미래 위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